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항상 살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항상 레벨업이 될 수 있도록 주식 레벨업 이민 멘토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역시나 눈치 보기 장세긴 한데요.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장보다는 오늘은 조금은 좀 볼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부터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충격을 받는다,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땐 전체적인 수출액 증감이라든지 GDP 증가액 이런 것 때문에라도 시장 자체는 위쪽 상승 방향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드립니다만은, 일단은 보고 나서 신규 매수를 진행하고 보고 나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수급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3천억 정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뭐 그닥 의미는 없다. 전체적인 수급은 말라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은 2,500억 매도를 진행했고,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수 매도 수급 자체가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분봉 5분봉인데요. 일단은 오전에 잠깐 이렇게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에서 약간 밑꼬리가 있는 기분 나쁜 장은 아니었어요. 오늘 보시면 일단 양봉에 이제 21선을 맞고 툭 올라왔기 때문에요. 아직은 코스피도 정배열 초입을 갈랑말랑, 그러니까 정배열 초입 나 갈 거야 말 거야 요렇게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면은 분명히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750선은 상당히 뚫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번 살짝이라도 뚫어놨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열려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수 자체가 지금 위쪽으로 가주려면은 일단 역시나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좀 가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적으로 보자면 위로 올라갔다가 눌러줘서 다시 한번 기술적 절반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다 다시 눌러주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여기서 지금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급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내일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든 좀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 좀 올라가 주면서 같이 선순환이 되면서 코스피 자체도 그렇게 된다면 2800선까지는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지만요, 한 2주 전에 제가 제 의견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세타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좋게 봐 이민 멘토, 그러면 너 어떻게 그렇게 좋게 봤는지 2주 전에 알 수가 있었어? 늘 말씀드리죠. 모든 주식은요, 앞으로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할 정도로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수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수익이 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현대차 쪽이 좋은데요. 기아차는 그에 따라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 같은 종목들도 지금부터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의 발표가 난다 그러면 그게 좋게 나오게 되면 일단 반도체 쪽으로 또 한번 매기가 돌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2차적으로 지금 또다시 매기가 돌 것 같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테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끝나고 난 뒤에는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쪽으로 좀 돌 가능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뭐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바닥에서 어저께도 한 6% 정도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역시나 테슬라가 움직여줘야지 전체적인 2차전지 시장이 좀 움직여주는데, 테슬라가 지금 바닥 전저점을 찍고, 역사적 전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의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 6월달에 유럽 인터배터리 개최도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던 삼성 SDI,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뭐 4680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LFP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국내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때 2차전지 시장들이 어땠나요? 그때 삼성 SDI가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거를 복기를 하신다면, 만약 요즘에 삼성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밑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비중을 늘려가도 부담이 없는 자리다. 다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일단은 금융 투자만 좀 모아가고 있다라는 건 살짝은 좀 오점 중에 오점이다. 외국인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큰 금액으로 팔고 있진 않아요. 큰 금액으로 팔고 있진 않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상승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쪽에 BI 매트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선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보지 않고요. 박셀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오늘 간 세포암 치료제 임상 이상 뭐 결과 소식 때문에 좀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런 종목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요. 일단은 종목 자체가 숫자가 전혀 나와주지 않고, 그 숫자가 나와주지 않는데도 불구하면서 이 종목은 너무나 개인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친 종목이기 때문에, HLB 보셨죠? 뭐가 이렇게 성공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셨지만 갑자기 또 하한가나 밑으로 또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내일 연속 상한가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쳐다보는 종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위쪽에서 좀 많이 볼 건 없고요. 오늘 수소 쪽이 좋았죠. 수소 쪽이 역시 현대차 북미 수소 밸류체인 확장 소식 뉴스에 따라서 두산퓨얼셀이라든지, 두산퓨얼셀이 대장주죠. 두산퓨얼셀, 그다음 범한퓨얼셀, 범퓨라고 부르는 범한퓨얼셀, 그 다음에 S퓨얼셀 요렇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JNK 글로벌, 옛날 요게 이제 또 사명이 바뀌었는데 옛날 JNK 히터입니다. 이 종목까지 보신다면 수소 쪽은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수소 쪽은 약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율주행 테마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로서는 가져가기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뭐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범한퓨얼셀을 예를 들어 볼게요. 기업이 나쁘지 않고 수소라는 재료가 나쁘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윗골이 올라갈 때마다 윗골이 이렇다라는 건 어느 정도 밑에 세력단에서 거래량을 좀 움직여주고 있는 듯한 움직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수소를 내가 만약에 뭐 신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단타에 능하신 분, 아니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은 하시는 건 전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난 모르고 밑에 단에서 샀어요 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매도가를 좀 걸어 놓으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응하기는 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쉬운 섹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승 상위는 뭐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어떤 게 많이 터졌나 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다음에 현대차가 중간에 껴있죠. 자동차 테마 선순환이 돌기 시작했다 정도만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맞고 좀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종목 상담 시간에서도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믿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고점을 넘기 시작하면 알테오젠은 22만원 이상 자리에서 또 팔 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 알테오젠이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머크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키트로다가 실패가 됐어요. 그게 오히려 알테오젠한테는 지금 오히려 호재가 된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친구랑 나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혼자 연구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알테오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조금 더 집중되고 조금 더 진짜 어려운 기술이구나 라고 시장에서 비춰지면서 오늘 장중에는 한 5% 정도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는 느낌은 있는데 시세는 아직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밑에 거래 보시면 아직도 거래량이 빠방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게 된다면 역시 TS 본딩 쪽, 그러니까 HBM 반도체 위에 밑에 붙이는 본딩 쪽에 한미반도체가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라도 한미반도체가 조금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HLB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HLB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한가, 점하한가 두 방 맞고요. 어저께 한 10% 정도 올라가줬으면 HLB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저께도 3% 상승에 마무리 졌고 오늘도 1%가량의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요거는요, 마지막 설거지까지 다 하고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 종목 뭐 단타를 치거나 내가 만약에 모르고 위쪽에서 보유를 하셨더라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절대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면요, 시장이 위쪽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이 좀 정해질 거니까 항상 이 방송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방향성을 저랑 같이 파도 서핑 타듯이 하시면 웬만해서는 시장이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동일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